네, 어제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154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점에 올라와 있던 얘기죠. 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과열 얘기도 나오고요. 이쯤 되면은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낙관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지금 이부터는 더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깊어지실 듯 보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좋았죠. 대비해서 예.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고점 부근이다 보니까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고점 부분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이 강세로 전고점 돌파 여부를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1월 들어서 수급부터 좀 살펴보면요. 신용 잔고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1월 달 12월 말에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1월 들어서면서 코스피 신용 잔고를 빠르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파란 선이 코스닥 신용 잔고인데요. 1월 들어서는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2조 7천억 원까지 지금 코스피 신용 잔고가 2조 6천억 원인데요. 작년도에 보시면 코스피가 항상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신용 잔고가 역전이. 빠르게 늘어났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주가를 보는 거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래대금이 지금 12월 한 달 평균이 2조 1천억 원입니다. 이 움직임을 보였을 때가 평균 하루 2조 1천억 원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1월 들어서는 이 거래대금이 평균 2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면서 많이 늘어났는데 거래대금이 24% 증가했다는 것은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그렇다면 오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고점 과연 돌파하느냐 문제인데 지금 6년여 동안의 박스권 상단이면 한 600선 좀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여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어떤 투자 패턴, 수급도 점검을 해보면은 힌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과거 흐름부터 한번 좀 우리가 예. 봐야 좀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어떤 흐름을 최근에 보였는지. 네. 2013년도에 5월 달에 고점 588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이 스마트폰 부품주 이런 것들 필두로 해서 굉장히 잘 올라가다가 한번 크게 떨어졌죠. 시장이 안 좋으면서. 그리고 작년의 고점은 500 지금 최근에 583선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자동차 부품주,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필두로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한전부지 이런 매입 이슈로 해서 주가가 한번 꺾였습니다. 그런데 네. 주가가 뚝 떨어졌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580선을 회복을 했는데 시기상으로는 지금 1월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9월이나 5월보다는 1월이 확실히 중소형주가 강세고 1월 효과가 좀 있었던 그런 해기 때문에 고점 돌파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을 좀 확인해 보면요. 네, 수급을 보면요. 네. 코스닥 시장 최근 일주일 수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이 450억 순 매도를 했고요. 네. 기관은 역시 690억 순 매수를 했습니다. 역시 기관이 끌어가는 코스닥 수급이었고요. 전주에 비해서는 수급이 좀 둔화되면서 탄력성은 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많이 매도한 종목은요. 최근 많이 오른 다음카카오, 인시스, 지금 핀테크 관련해서 과도하게 오른 종목은 좀 매도를 했고요. 네. 매수한 종목을 보면 셀트리온, 메디톡스 역시 바이오 업종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웹젠과 카카오 컴투스 등 게임주를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기관이 순 매도한 종목은 역시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메디톡스와 이오테크닉스를 좀 매도를 했고요. 다음 카카오를 역시 계속 좀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들어서는 1,700억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다음 카카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은 위메이드, 셀티온 등이 수급이 좋았고요. 파라다이스 데브시스터즈 등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하면서
수급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고점이라면은 그런 고민이 있다라면은 사실 그간 수익률을 차곡차곡 쌓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 관리도 상당히 잘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투자 전략으로 좀 좁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까요? 굉장히 좀 애매한 전략을 예.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고점을 돌파하겠다는 확신도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수급이라든지 뭔가 모멘텀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좀 부족하고 하지만 1월 효과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돌파를 못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시되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가 관련해서 건자재들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페인트, 시멘트 이런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네. 핀테크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과 업종에 좀 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상황을 예.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 수준입니다.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하고 반등을 준다면 코스닥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오늘 가져나신 혹시 관심 종목 어떤 것 있을까요? 요새 필름 관련주들이 굉장히 네. 좋아요. 필름이요? 최근 상장한 SKC 코오롱 PI, 네. PI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상장하고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작년도에 필름 만드는 회사 중에 LMS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받은 김에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일단 보면 제품 프리즘 시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카메라용 블루 필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과 뭐 공급 승인이 완료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이제 프리즘 시트 이외에 블루 필터에 대한 실적도 가만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루 필터요. 네, 그리고 신성장 동맹의 컨턴다 필름을 중국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재업체 나노시스와 공급 계약이 끝났고요. 공급 계약 체결이 됐고 고객사 중국 중심으로 필름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매출액이 1,825억, 영업이익 277억 원 올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수치로 보면 지금 PER은 6.6배로 평균 IT 업계 평균 10배 좀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수익성 프리즘 시트 그리고 신성장 동력인 블루 필터와 컨텐다 필름이 실적을 좀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 매출액이나 영업이 예상되는 부분 보면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적어도 30% 이상씩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프리즘 시트에 이제 블루 필터랑 컨텐다 필름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런 성장을 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